결국에 내가 하려는 거는 장사를 해서 돈을 버는 것이잖아요. 그럼 그냥 돈이 벌리는지 안 벌리는지만 확인하면 되는 거고, 매출로 따지면 1억, 순이익으로 따지면 2천만 원 이상, 이게 10개월 이상 무조건 전 가맹점 다 그렇게 데이터적으로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 브랜드는 안 할 이유가 없죠. 결국에 경쟁 강도를 보라는 것인데, 어떤 거를 달성하고 싶을 때 그 수요가 미리 어디 있는지 분석이 조금 되고, 수요를 공급해주는 곳들이 얼마나 있고, 공급체가 부족하다고 하면은 거기에는 노다지가 있는 거고, 공급체의 경쟁력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경쟁력을 좀 더 갖춰서 내가 들어가면 이길 수 있는 거고. 대표님은 장사는 뭔가 경쟁 강도다, 그런 메시지를 좀 주고 있는 것 같은데, 대표님이 처음에 창업한 브랜드가 어떤 거죠? 선생이라는 브랜드를. 선생이요? 네. 굉장히 많은 브랜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상권과 입지까지 결정하게 되는데, 그렇게 된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브랜드를 선정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속성 있는 구매출, 이거 하나만 보거든요. 이 하나만이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한 건데, 왜냐면 우리는 고객이에요. 프랜차이즈를 창업하려고 생각을 하면은 그 순간 저희는 고객이 되는 거고, 프랜차이즈 브랜드들은 저희를 어떻게든 현혹하려는 집단이 되는 겁니다. 이제 핵심 골은 마케팅 당하지 않는 것이에요. 뭐가 본질인지 파악을 하고 마케팅 당하지 않으려고 그 마케팅 문구들을 걸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당장 저희가 어떤 프랜차이즈 브랜드 홈페이지를 들어가더라도 굉장히 많은 문구들로 후킹을 합니다. 브랜드 자체의 경쟁력이 굉장히 높은 브랜드들은 그냥 하면 되거든요. 지금 매출 잘 안 나오는 술집이 7천, 최고 잘 나오는 매출은 1억 7천. 특별한 노하우가 있을 것 같아요. 입지를 어디에 고르느냐도 브랜드만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부동산 전화하면은 바로 이 얘기부터 해요. 거기 1억 파는데 어디 있냐, 이걸 물어보거든요. 1억을 못 파는 데에서는 안 하고 싶거든요. 누구나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상한 데서 다 차리신단 말이죠. 그리고 매출이 3천, 4천 나온단 말이죠. 입지와 음식과 공간, 이거 세 개 말고는 큰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변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멤버십 안내사항입니다. 점프왕TV 멤버십 회원이 되시려면 구독 후 옆에 가입 버튼을 눌러주세요. 멤버십 회원은 비공개 영상과 프리미엄 자료, 사업 고민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점포항입니다. 오늘은 대전에서 장사를 정말 잘하는 20대 장사 고수를 모셨고요. 실패하지 않는 창업 전략에 대해서 노하우들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창업한 지 1년 10개월 차 됐고, 현재 6개 매장 운영 중이고, 내일 모레 계약이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직영점은 곧 7개가 됩니다.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브랜드들을 좀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 야키토리 잔잔, 구주라는 프랜차이즈를 했었고, 다양한 업종을 경험을 해보면서 제 브랜드도 만들어서 가맹점도 몇 개 나가고. 어떤 브랜드가 있죠? 지금 가맹 사업을 시작한 거는 쿵바오라는 주점 브랜드이고요. 이제 일본에 신지다이라는 프랜차이즈가 있는데, 그 모델이 지금 한국에 들어와서 여러 브랜드로 잘 되고 있어요. 저가 호프집 모델인데 저도 그거를 예전부터 유심히 봐왔어가지고 준비한 브랜드가 쇼부다라고. 매장이 7개 정도까지 되면 직원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한 몇 명 정도 되나요? 아르바이트생 분들까지 하면은 100명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직원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있던 철학이 꼭 사업에 관심이 있는 사람을 채용하자라는 게 있었어요. 이거를 고집을 하다 보니까 뽑기는 참 어려웠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성숙해졌다 할까요? 거기는 들어가면은 사장이 사업 알려주고 어디 세미나 데려가고 많이 배울 수 있다, 이런 게 조금 대전이라는 동네 안에서는 퍼지다 보니 더 관심 있는 친구들이 들어오고, 저는 그거에 덕택을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창업을 꿈꿔야 더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다점포를 꿈꾸시거나 직원 관리를 잘 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이동원 대표님처럼 진솔한 마음을 갖고 직원들을 대하신다면 내 곁에서 오랫동안 성장하면서 노력을 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표님의 장사 이야기를 좀 듣고 싶어요. 제가 어디 강연을 가거나 상담을 하거나 하면 항상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경쟁 강도를 보라는 것인데, 저는 그냥 삶을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는 중고등학교 때 공부를 진짜 안 했는데 전교에서 한 4등 했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공부를 엄청 잘했구나. 아니요, 잘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겸손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공부를 못하는 학교로 갔어요. 공부에 대한 경쟁 강도가 높지 않은 학교를 간 거죠. 성적이 잘 나왔고, 대학교도 그렇게 좋은 학교를 가지 않았습니다. 뭘 해도 높은 순위에 항상 있을 수가 있었어요. 무슨 학과를 들어갔어요, 대학교 때는? 저는 기계공학과를 갔어요. 기계공학과? 기계공학과를 가서도
경쟁 강도 에피소드가 있는 게 학부 140명이었는데 남녀 비율이 13대 1인가 그랬어요. 저희 과 그 전설 중에 신입생 여학생이 입학하면은 3개월 안에 고백을 5번 받는다.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외적으로 아름다워서 라기보다는 진짜 경쟁 강도 때문에 이 어떤 연애 시장에 있어서의 경쟁 강도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되게 많은 걸 깨닫습니다, 저는. 네. 외식업이 사실 본질적으로 구조적으로 제가 방금 드린 얘기랑 엄청 닮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학부생이 140명이 아니라 30명인 어떤 학부가 있어요. 거기서는 5번 못 받을 거예요. 수량이 다르니까. 이게 외식업으로 오면은 상권 얘기죠. 유동인구 얘기고 캐파 얘기고, 결국에 외식업도 똑같이 내가 어떤 거를 달성하고 싶을 때 그 수요가 미리 어디 있는지 분석이 조금 되고, 그 수요를 공급해주는 곳들이 얼마나 있고, 만약에 공급체가 부족하다고 하면은 거기에는 노다지가 있는 거고, 공급체의 경쟁력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경쟁력을 좀 더 갖춰서 내가 들어가면 이길 수 있는 거고. 각자 주장하는 게 있잖아요. 저는 이제 장사는 뭐 시스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대표님은 장사는 뭔가 경쟁 강도다, 그런 메시지를 좀 주고 있는 것 같은데, 대표님이 처음에 창업한 브랜드가 어떤 거죠? 선생이라는 브랜드를. 선생이요? 네. 굉장히 많은 브랜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상권과 입지까지 결정하게 됐는데, 그렇게 된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브랜드를 선정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속성 있는 고매출, 이거 하나만 보거든요. 이 하나만이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한 건데, 왜냐면 우리는 고객이에요. 프랜차이즈를 창업하려고 생각을 하면은 그 순간 저희는 고객이 되는 거고, 프랜차이즈 브랜드들은 저희를 어떻게든 현혹하려는 집단이 되는 겁니다. 이제 핵심 골은 마케팅 당하지 않는 것이에요. 뭐가 본질인지 파악을 하고 마케팅 당하지 않으려고 그 마케팅 문구들을 걸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당장 저희가 어떤 프랜차이즈 브랜드 홈페이지를 들어가더라도 굉장히 많은 문구들로 후킹을 합니다. 직접 공장을 세워가지고 물류비를 줄였다, 우리는 무속물을 써가지고 마진율을 높였다, 우리는 하이볼 판매량이 높다, 엄청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다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그럼 거기서 주요 포인트는 뭐였죠? 결국에 내가 하려는 거는 자아 실현이 아니고 장사를 해서 돈을 버는 것이잖아요. 그럼 그냥 돈이 벌리는지 안 벌리는지만 확인하면 되는 거고, 그건 그냥 이제 매출과 순이익이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거기에 지속성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것이고, 그게 얼마나 지속되고 내가 얼마나 빨리 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같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얼마나 싸게 이거를 차릴 수 있는지까지 같이 고려하셔야 된다. 그러면 그 브랜드를 내가 선정했을 때 어떤 걸 주요적으로 보면 더 좋은지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브랜드 자체의 경쟁력이 굉장히 높은 브랜드들은 그냥 하면 되거든요. 예를 들면 맥도날드 정도면, 우리나라로 치면 역전 할머니 맥주 같은 거죠. 그런 건 그냥 하면 됩니다. 너무 늦지 않았으면은 노다지 상권은 너무 많이 남아있고, 제가 했던 용용 선생도 그런 케이스예요. 우리나라는 프랜차이즈 공화국이라고 불릴 만큼 브랜드의 개수는 굉장히 많습니다. 진짜 많죠. 그 중에 브랜드력이 굉장히 높은 브랜드들이 나오거든요. 저는 이 지속성 있는 고매출에 대한 정의를 굉장히 높게 잡으셔야 된다. 예를 들면 매출로 따지면 1억, 순이익으로 따지면 2천만 원 이상, 이게 10개월 이상 무조건 전가맹점 다 데이터적으로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 브랜드는 안 할 이유가 없죠. 역전 할머니 맥주 근데 강남역점이 없어요. 무조건 하고 싶을 것 같거든요. 하면 무조건 돈이 되니까. 그런 브랜드들이 아무리 길게 잡아도 우리나라에서 3년에 하나 나옵니다. 엄청 오래 걸릴 줄 알았는데 또 계속 나오네요. 유행하는 브랜드와 유망한 브랜드? 이거를 구분짓는 어떤 경계가 있을까요? 어느 정도 전통적으로 5년 이상 입증이 된, 시장이 안정화가 된 업종을 일단 고르는 게 안정적인 전략의 첫 번째일 것 같고요. 네. 매출액 1억 이상을 10개월 이상 유지하는 거를 몇 호점 기준까지는 보면 좋을지. 12개 정도. 서울 위주의 프랜차이즈라면 얘기가 좀 달라지는데, 전국적으로 먼저 핵심지에 들어가는 프랜차이즈라면은 남아있는 게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12개쯤 되면은 가맹문의를 시작하고 적극적으로 점주들 만나고 다니고 매출 다 까보고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10개 막 12개 이렇게 있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마케팅을 막 이렇게 잘 안 할 때잖아요. 네. 적극적으로. 네. 그런 프랜차이즈를 잘 발견하는 노하우? 그런 것도 있을까요? 외식업 할 때 저는 이 관점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경험적으로 처리하려고 하면 되게 비효율적이게 되거든요. 최대한 인터넷으로, 최대한 전화로 해결하려고 해야 되고, 브랜드 알아보는 방법은 일단 네이버 플레이스가 너무 잘 돼 있어서 맛집 술집 키워드만 쳐도 전국 다 볼 수 있잖아요. 아, 그렇죠. 내가 이미 어느 정도 파악됐을 때는 새로 오픈 딱지 붙은 애들로만 새로 나오는 브랜드들 그렇게 파악할 수가 있고, 그거 전문으로 사냥하고 다니시는 인스타 페이지들이 있어요. 그리고 주류 회사랑 소통하는 게 중요합니다. 새로 오픈하는 가게들은 당연히 주류 회사들 몇 군데가 컨택이 되어 있고, 주류 회사들은 저기서 잘하는 누군가가 저거 만든 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소식통이 가장 빠른 건 주류 회사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대표님 술집 브랜드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이 중에서 매출이 제일 안 나오는 게 얼마죠 지금? 구주가 제일 안 나오는 것 같은데 7천만 원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7천만 원 정도. 네. 엄청 잘 나오네요. 지금 가장 잘 나오는 건 매출이 어느 정도예요? 풍바오 직영점이나 가맹점들이 제일 잘 나오고 1억 7천 정도? 술집을 운영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탑 클래스 안에 들어가시는 것 같아요. 술집이 고매출이 나왔다는 건 또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입지를 어디에 고르느냐도 브랜드만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선생 했을 때 매출이 최고가 1억 7,800까지 나왔었어요. 근데 실평수가 39평이거든요. 그렇게 나왔던 이유도 결국 입지를 잘 골랐기 때문인데, 제가 생각했던 거는 선생이라는 브랜드는 어느 정도 객단가가 있는 상권에서 매출이 잘 나오는 게 많이 보였었고, 연령대도 20대 중후반 30대 초중반까지도 많이 오는 거를 봤었기 때문에 둔산동 안에서도 20대 초반이 굉장히 많은 자리와 30대 40대가 회식을 하는 이 자리의 정가운데 자리에다가 선정을 했습니다. 당연히 자리는 20대 초반이 많은 자리가 훨씬 좋은 것은 맞지만, 제 나이 또래만 하더라도 조금 조용하게 먹는 걸 즐기는 친구들은 거기 비집고 들어가고 싶지 않거든요. 그쪽 거리를 네. 가해 가고 싶어 하지 않으니까 매장까지도 들어오기가 좀 어렵다라고 본 거죠. 딱 10초 차이여도 그게 차이가 확연히 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간 교집합인 위치에다가 차려야겠다 생각을 했죠. 타겟과 거리 특성까지 다 고려해가면서 창업을 하신 거네요. 저는 부동산 전화하면은 바로 이 얘기부터 해요. 거기 1억 파는데 어디 있냐 이걸 물어보거든요. 지금 저는 대전에서도 고깃집을 여러 군데 하려고 보고 있는데 1억을 절대로 못 파는 데에서는 안 하고 싶거든요. 누구나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상한 데서 다 차리신단 말이죠. 그리고 매출이 3천 4천 나온단 말이죠. 그 다음에 오시죠. 살려달라고. 맞아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외식업은 창업 전 단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창업을 일단 저지르고 나서는 바꿀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매출에서 10% 20% 왔다 갔다는 해줄 수 있겠지만, 안 될 가게는 끝까지 안 되고 살릴 수가 없고, 그거를 우리가 계속 망각하는 거죠. 창업은 첫 단추가 거의 전부다. 그 뒤에는 성패를 좌우하기는 어렵다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하다 정도로 좀 얘기하고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사장님이 내가 매장에서 되게 친절하게 서비스하고 음식을 개발하고 더 맛있게 만들어서 단골을 유치하고 뭐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감히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네. 제가 생각하는 외식업의 본질 외에 다른 것들에서 큰 변화를 줄 수 있다는 듯이 얘기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정말 잘못된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 핵심적인 요인이 딱 세 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입지와 음식과 공간, 이거 세 개 말고는 큰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변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외식업. 제가 이 얘기할 때 항상 하는 얘기가 다이어트 얘기인데, 다이어트도 그 10kg를 빼는 과정에 영향을 끼친 변수는 많이 있습니다. 결국에 팩트는 식단하고 운동이에요. 7, 80%의 어떤 결정력을 가진 두 가지 핵심 변수인 건데, 외식업도 마찬가지로 서비스든 단골 고객 관리든 얘네가 7, 8화를 결정을 하기 때문에 어떤 거를 갈아 넣어도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창업 전 단계부터 네. 내가 돈을 벌 수 없는 상권과 입지에 내가 위치해 있다면 그 안에서 아무리 뭘 해도 내가 벌 수 있는 상단이 막혀져 있다라 뭐 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거는 이제 그 상권의 캐파만을 얘기하는 거고, 경쟁 강도는 그 상권의 캐파 얘기해주지만 경쟁도도 얘기해주는 거거든요. 그 상권의 캐파만 큰 게 무조건 장땡이라고 하면 다 강남역, 홍대를 가야 되는데, 그렇죠. 간단한 조만한 우동집을 하더라도 그 우동집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높은 상권에 들어가면 2억도 팔 수가 있는 거거든요. 더 들어가서 실제로 업종과 메뉴에 대한 경쟁 강도를 얘기하는 거죠. 네네네. 아, 경쟁 강도가 그걸 다 포함하는 개념인 거죠. 이거를 잘 분석해서 들어가야 되는 거고, 여기서 어긋나면은 애초에 상단이 막혀 있고 안 될 건 그냥 안 돼 버리는 거죠. 수요가 많은 상권을 택했다 하더라도 잘 나가는 그런 데들이 이미 입점이 되게 많이 돼 있으면 내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네. 쪼개먹기가 된다는 소리잖아요. 그쵸. 하지만 현재 그 내가 운영하는 매장이 네. 그런 상권이 아니에요. 네. 그런 분들에게는 어떤 조언을 해드리는 게 나을까요?